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OS 교육학 이지원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불타는 하반기를 출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컴플리트 원샷,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컨셉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빠른가? 좀 천천히? 1.2배속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주안점 첫 번째, 개념의 반복적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다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문제에 나오는데 그때 어디에 주안점, 정답을 쓸 때 어떠한 패턴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를 세팅해주는 그런 컨셉이 되고요. 1차 준비의 마무리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반기에는 1차 전에 커리가 2개가 남은 거죠. COS하고 POS, 패스 원샷. 패스 원샷은요, 사실 보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컨셉이에요. 실전 감각. 교육학 막판에 가갖고 여러분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안 해요. 다음에 딱 펴보면 좌절을 합니다. 그 안에.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개 모고를 풀어보면서 내가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 나름대로 단권화 자료, 교육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커리를 갖고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께 비유를 하잖아요. 그 상반기에 수험생의 공부는 무엇과도 같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공부인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만 해주면 된다? 밑빠진 독이 물이 찰랑찰랑 차주기만 하면 된다. 찰랑찰랑 차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멍을 메꾸던지 아니면 물을 빨리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메꾸는 건 탁월한 거잖아. 유전적인 거잖아요. 까먹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까먹는 거야. 그럴 때는 뭐예요? 여러 번을 반복적으로 봐줘야 된다. 여러분의 선배의 선배, 엄마의 엄마, 아빠의 아빠, 조상의 조상, 공시가 생겨나고 모든 수험생들은 회독을 강조했습니다. 그거 강조하지 않는 노량진 강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습니다. 다 회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독을 계속 하다 보면 밑빠진 독이 점점 메워진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회독의 주기가 어때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완벽한 수험생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이제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과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9월에서 11월 마지막 그 패스 원샷 그 과정 전에 일단 7, 8월 과정에서 그때는 실전감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팅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여러분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7, 8월 과정, 8월 말이 되면 9월 달이 되면은 우리 뭐 앞으로 뭐 TO가 어떻게 나고 이걸 떠나갖고 시험 보러 들어가면 된다. 교육학 논술은. 아시겠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이고요. 나머지는 한 번 더 손을 쓰거나 쪽집게 강의 등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교화를 시켜서 이제 들어간다. 그거. 그러니까 7, 8월에 모든 걸 끝난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잠시 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드릴 것 중에 하나가 교수평행 4주라든가 4주가 조금 더 지나갈 수도 있겠다. 4, 5주 정도가 끝나고 모고에 들어가잖아요. 실전 모고에 모든 걸 쏟아 부으세요. 2번. 그때 제가 중점적으로 첨삭도 들어갈 건데 그때 올해 내가 1차 시험에 들어가서 몇 점 점수를 뺄 것인가 그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해갖고 그 시험이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덤벼야 돼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게 이번 한 달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 내가 왜 글이 안 쓰여지는지, 패턴이 적용이 안 되는지, 어떤 개념,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지, 그거를 나머지 기간 동안 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실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월화 교육학 공부하고요. 제가 추구하는 건 수업 시간에 들어서 완전 학습을 추구합니다. 1시 한 2, 30분에 끝나요. 식사하고 오셔서 오후에 그날 오전에 배운 거 스터디를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두세 번을 보시든지 그날 깨끗이 우리 주간에 정리를 하고 야간에는 뭐 공부해 줘야 됩니까? 전공 공부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월화에 하고 수목금토 일요일 날 쉬시나 안 쉬시나? 쉬어? 안 쉬어? 무턱대고 쉬기 있기 없기 없기. 근데 그때 공부를 주간에는 전공을 하시다가 저녁이라든가 야간에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태세를 전환시켜서 교육학을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줍니다.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패턴, 루틴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왔다 갔다 전환을 해요. 물론 개인마다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게 공부를 해야죠. 남들 쫓아다니다가 안 돼요. 나한테 최적화된 로마의
가는 길도 여러 개고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를 고집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기본적인 루틴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준비의 마무리 과정 8월 달이면 다 끝나고, 특히 여러분 4주에서 5주 정도가 끝나서 첫 번째 모의고사 칠 때 올해 점수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된다. 그걸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결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답안을 보면 압니다. 답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수험생이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용어는 들어가되 패턴 또는 글쓰기가 원활하지 않고 단순 나열에 그치는지, 지문과 함께 연결을 해서 부드럽게 써주는지.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요, 여러분 보면은 다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 물론 이게 임용고시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있고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환산시키는 작업이겠죠. 근데 비교적 제가 글을 많이 써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 비약에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근거 없는 글을 쓴단 말이죠. 연구에서는요,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떠한 논리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를 얻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어떠한 논의를 할까? 논의가 연구의 꽃이잖아요. 대충 마무리하고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딱 읽어보면 체계적인 로지컬 라이팅이 탁 묻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는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범 답안 작성의 포인트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느 지점에 와 있어? 여기 와 있네. 우와, 여러분 이만큼을 다 하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 너무 푸어해? 자기의 그 준비가? 네, 우린 여기에 와 있고 나머지 이제 남았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듣기 싫은 게 뭐예요? 군대 얘기 아니에요? 군대 얘기. 막 군대에서 왜 이렇게 처절했는지 몰라. 근데 저는 그 소대장으로 갔다 오고 수색대에서 근무했는데요. 지피장이었는데요. 그 전에 막 훈련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상무대에 있을 때 한 가지 경험만 말씀드리게,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얘기. 단독군장 구보를 하는데요. 우리 훈육관이 미쳤어. 4km만 뛰면 되는데 막 5km, 6km씩 뛰거든요. 단독군장이라는 게 막 이 철모 쓰고, 요즘엔 그 하이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FRP 강화 그거 했는데 가볍긴 하죠. 그런데 앞에서 이 총 들고 막 뛰는 건데,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선 요령이 없어요. 뛰는데 무슨 요령이 있어. 내가 내 몸을 갖고 뛰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잘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취약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만 있는 데서는 힘의 논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뒤처지면 어때요? 창피해요. 거기서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할까? 그래, 죽더라도 맨 앞에서 죽자. 전 줄 설 때 맨날 맨 앞에 가서 섭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막 뜁니다. 한 2km 좀 넘었고 3km 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뛰다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현기증이 와요. 이러다 쓰러지겠구나. 안 되겠다. 여기서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 라는 그런 해이해진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럴 때 맨 앞에서 뛰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 하는 훈육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람은 운동화 신고 뛰더라고. 막 나이키 운동화 신고, 우리는 군화 신고 막 뛰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아이들이 날 무시하더라도 죽을 수는 없지. 옆에 동료들이 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쳐졌어. 그 안에 다 낙오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순간 뒤처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 아니 그때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절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 후회가 없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8주 동안 이제 이루어질 거고, 핵심 개념 정리와 응용 종합, 영역별로 문풀을 할 건데, 이 자료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75페이지. 그러면 제가 회차별로 봤을 때 총 8회차, 물론 각 회차마다 8시간씩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이런 자료가 다 나가면 얼마만큼 양이 될까요? 여러분 보면 우리의 교재는 유인물로만 나가요. 하반기는. 이건
출간 안 할 거예요. 하반기는. COS하고 POS는 출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500페이지 이상 500페이지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완전 학습을 해줘야 된다. 이거 염두에 두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잠시 후에 빨리 살펴보고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올인원으로 보충학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특강은 이제 주로 화요일 오후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처음에는 답안 작성 팁인데, 뭐 여러분 우리 답안 작성 공식은 다 알잖아요. 대중의 때 따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와. 체주도 있어. 대중의 때 따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 뭐 이러면서 쓰는 건데, 자기 패턴이 있으면 자기의 공식대로 써도 돼. 하지만 정답이 나오는 그 패턴, 수험생들이 답안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데 그게 좀 깔끔하게 보이는 패턴, 헤매지 않는? 뭐가 하나 날아가지 않았어요? 학구열에 불타는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나? 그리고 백워드 설계. 근데 오늘도 아마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건 좀 실제적인 부분과 관련지어서 여러분 전공도 성취 기준과의 싸움이잖아요, 이젠. 그리고 내용 확인 및 실점 모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2, 4, 6, 8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모아서 이제 비주류들의 반란,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들로 봤을 땐 얘네들이 막 이렇겠지. 패자의 역습, 막 이런 문제들, 그죠?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관련은 유인물로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각자 정리한 자료라든가 그간의 자료가 있으면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갈 텐데, 올해 개정판을 냈는데 올인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작년 책에 그 개정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거를 활용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 오기는 처음이야. 야, 그 교수님 이거 안 내나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왜 올인원? 하나면 끝난다라는 거죠. 남자들 막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바르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요 1, 2, 3, 4부가 뭐예요? 상반기 핵심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준비를 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여러분 문제를 다뤄보면서 뭐 해주면 돼요? 요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텅텅 빈 거예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장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마켓컬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빽빽하게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제한 반응형의 시험 논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그랬어요? 코딩적 사고를 가지고 무엇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다 쪼개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채우면 우리는 뭐야? 합격이라는 퍼즐이 맞춰지고, 합격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퍼즐 중에 중요한 퍼즐, 가장 가운데 퍼즐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줘야 돼? 헤매면 안 되니까 글쓰기 비법 레시피. 요거는 알아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식과 만능 소스를 작년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 여러분 걱정 없잖아. 그냥 보면 돼. 그리고 필수 내용의 영역별 정리.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핫백이라고 해서 100가지를 쪼갰는데, 그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83가지가 돼요. 근데 83가지로 필수 내용을 영역별로 다 땅땅땅땅 정리를 했는데, 요거의 주된 내용은 어디에서 갖고 왔다? 우리 OSOM 5월 달에 과정을 가지고 이제 됐다. 요거는 내용이 한 200페이지 좀 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하반기에 유연하게 논술 구사가 안 돼. 그거 알아야 될 거. 그리고 기출문제 메타 분석.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논술형 그리고 객관형으로 나눠서 이제 잘 해놨고, 그리고 문제은행 150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키워드 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제가 논술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구술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술. 이런 걸 갖고 구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답형으로 우리가 뭐는 뭐야 세 가지는 뭐야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제가 5월 달이라든가 3, 4월의 형성평가를 보면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 문제들이. 그걸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개인적으로 보면 주저리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스터디를 할 때 그걸 상대방에게 문제를 나눠서 서로 설명해 가면서 머릿속에서 무엇을 시켜요? 체계화시키고 정교화시키고 조직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처럼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그럼 뭐야?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그죠? 윌슨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그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고스톱 쳐봤어? 여러분? 네? 전 혼자도 쳐봐서 친구가 없어서. 그럼 여기서 한 번 치고 얼른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갖고 오호 너 뭐 있는지 알고 있어 하면서 다시 뭐 요렇게 와서 그렇게 쳐도 재밌어. 수험생의 길이 외로운 거예요. 누가 공부시켜줘요? 안 그러죠. 괜히 쓸데없이 어중간한 친구 만나가지고선 밖에 나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떠들다 보면 내 공부할 시간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합격 그 순간까지는 어때요? 철저하게 수험생 중에서 보면 그래 저 이용하세요. 저 이용 당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죠? 황제 펭귄이 모든 걸 바치잖아요. 근데 딱 컸어. 자기 자녀가 컸어. 거기서 딱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 다시 삶에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갖고 성공해갖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뭐 교육은 이렇고 인생은 이렇고 좀 교화시키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본을 보이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합격 그 순간까지 우리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아시겠죠? 혼자 그걸 다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풀어서 설명하지 못해? 2차 해갖고 수업실에서 쩔어요. 여러분 쩔어 거기서.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데 날카롭게 쟤 무슨 실수하나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갖고 자연스럽게 수업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떤 개념 풀어서 설명도 못하는데? 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고요. 이 강의 씬 빼고 딱 나면 다른 사람이랑 말도 잘 못해요. 원래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충고하는 것도 안 좋아해. 듣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다 죽으면 내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제 몇 년 있으면 50인데 뭐. 지금 다른 사람 말 듣게 생겼어요 지금? 아 그거를 저는 40 넘어갖고 이제 느꼈는데 우리 애는 벌써부터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4명이 앉아갖고 딸들 아내 얘기하면 다 다른 말이에요. 다 얘기해. 식사하면서 다 다른 말이야. 내 말 듣고 있어. 서로 다 내 말 듣고 있어. 근데 우리 장점은 뭐야?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거기서. 단지 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대화가 아주 단절된 집안인데 우리는 완전 이면적인 교류도 많이 일어나고 막 교착이 아우 아주 안 좋아. 어쨌든 간에 이걸 말로 풀어서 해줘야 된다. 원활하게. 그건 뭐예요?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그리고 실전 모고는 여러분 작년 4회차 문제, 올해 3회차 문제. 문제가 주옥 같잖아요. 스토리 라인이 살아있잖아. 그냥 어떠한 자료 갖다 놓고 밑줄 찍찍 끈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그런 모고 풀지 마세요. 맞지도 않아. 어차피 대주제가 있고 지문에서 네 파트를 물어보는데 얘네들이 언제나 드라마틱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다문화가 아니에요. 다문화를 갖고 우리가 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지, 어떠한 시각을 견지해야 되는지, 교수 학습은 어때야 되는지,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쳤으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평가가는 무엇일까? 교육과정에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에 지금 3대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출제될 확률은 가장 높아요. 이건 쪽집게 강의에서 팍 찍어주겠지. 3대 패러다임이 뭐예요? 요거 마침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자. 이거 정답률이 너무 높겠다. 그죠? 괜히 이렇게 툭 던지는 거 이거 아니야.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갖고선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자율성이에요. 교육과정 결정정책 지방분권식. 그죠? 모형으로 가면 SBCD. 교사로 가면 뭐예요? 타바 균합적 단원개발 모형. 그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안 높아?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3대 패러다임인데 전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만들었어. 여기에는 뭐야, 여러분? 만들었어. 누가 실천합니까? 교사가 실천하잖아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면 여러분한테 무엇을 갖고 묻겠어요? 이건 물어볼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중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다 살펴봐야 돼요. 거기에 갖다 붙는 거란 말이에요. 아, 진작에 이걸 할걸. 자율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실천을 했어. 그럼 교육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학교에서 뭘 가져야 돼요? 이걸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무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3대 패러다임이에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백워드예요. 백워드. 이거 같은 게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되고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이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 내용들은 총 49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이해이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교육과정의 유형, 세 번째 교육과정 개발 모형. 제가 상반기부터 끌고 왔었던 그 내용 영역의 컬이랑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 내부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답안을 작성할까를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이해 문제 17개, 유형 14개, 그리고 개발 모형 총 18개, 총 49개의 문제를 다룰 거고요. 교육과정의 이해 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될 거 10개 붙이고요. 그리고 7개 같은 경우는 글을 기반으로 이해해서 활용해야 되는 걸 갖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상반기 충실하게 공부를 했고 여기가 49개니까 한 50개라고 바라보고 다음 주 2회차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이 갖다 붙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좀 줄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한 50개를 놓고 봤을 때 8주차 우리가 8회차까지 가니까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총에서? 어렵나? 400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문제는 다 걸립니다. 연관성을 갖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대주제에 따라서 어레인지의 문제예요. 그죠? 점수가 안 나올까요? 제대로만 가면? 안 나올 수가 있나?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수평행 그 네 교육과정 수업, 평가, 행정 그걸 갖고 언제? 빠르면 마지막 주 아니면 늦어도 8월 첫째 주에 화요일날 시험을 한번 볼 거다. 알겠죠? 정말 드라마틱하고 좋은 문제.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문제가 잘 안 나와.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구상을 하거든요. 라인을 먼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떠한 문제를 다룰지 그런 다음에 개념이 갖다 붙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께 작년도 수준에 딱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거기서 점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연습하기. 이거 되게 웃겨. 저한테 편집해서 딱 보냈는데 아 이거 오른쪽에다가 이거를 해야지 왜 저쪽에다가 또 편집을 해놨냐고 내가 막 그 편집 팀장한테 뭐라 그러니까 아 교수님이 접히는 부분은 생각도 안 해요? 책이? 막 이러더라고. 그잖아요. 접히면 다 오른쪽에 하면 여기 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해놨다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더라고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사과가 전문이야 잘못했으면 얼른 사과해야 돼 얼른.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다수생이 왜 다수생이 되냐 하면 한 번 모든 걸 쏟아봐서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적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 첫사랑 이루어지듯이. 근데 어떤 부분이 안 돼. 그 다음에 그걸 메꿔서 준비를 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되게 상위권으로 붙어요. 상위 20% 안에. 근데 틀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족했었던 부분이.
인생에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야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꼰대가 되는지 아세요? 저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관행적으로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사고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제가 뭐 누구를 빗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순재 씨 같은 경우도 보면 평생을 올곧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매니저가 2달 일해보고 어떤 4대 보험도 안 되고 개인적인 일 시키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매니저 말이 맞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랬는데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거 2달밖에 일 안 해본 애가 뭐를 아느냐. 그 일에 대해서 업무상 특성이 개인적인 일도 봐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TV에서 다른 프로에서 보면은 매니저가 별일 다 해주던데 왜 그런 거 갖고 이제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자기의 부덕의 소치라고 딱 해갖고 내가 딱 느끼는 게 있어. 어른은 어른이구나. 라는 거예요. 사고가 되게 젊구나. 라는 거예요. 소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바른 거예요. 그거는 젊은 세대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손을 내밀어요, 서로. 그걸 맞잡아야죠, 이 사회가. 욕하는 걸로 그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많이 해요. 실수투성이야, 사는 게. 맨날 후회투성이고. 하지만 조금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내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괜히 이것 때문에 얘기할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잘 모르면서 실점 뭐고 이거 5회차 5회차는 올해 우리가 4월에 봐줬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채점 기준표 이게 보면 채점 기준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채점 이 문제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걸로 실전 모국을 다룰 거 아니에요. 저 구석에 있는 건 잘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내용들 정리한 걸 잘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런 것만 살펴봐도 상당히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책에서 모범 답안으로 보면 공식이 일단 구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최적의 답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험생이 쓸 수 있을 만큼 그걸 3페이지, 4페이지로 작성한 답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실전에 가고 여러분 3페이지, 4페이지 100줄 되는 걸 어떻게 쓸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답안지가 몇 줄로 돼 있어요? 다 합쳐서 50줄이야. 그럼 50줄이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원래 한 페이지 반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한 40줄에서 많이 써야지 45줄 넘지 않아요. 그것에 맞춰갖고 답안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되니까. 와, 이제 인트로 끝났다. 인트로 끝났어. 힘 다 뺐어.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고요. 총 49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이해부터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교육과정의 이해 파트 한번 넘겨보시면요. 총 17문항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사실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과정 압축이야, 창체야,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 블록타임. 예를 들어서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 블록타임 여기 하나 더 갖다 붙으면 교과규 출제까지. 여기에서 출제되는 맥락은 뭐죠? 우리의 교육과정과 매칭을 시켰을 때 적은 양을 깊이 있게 less is more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이건 언제부터 주로 관심을 가졌었냐면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지금껏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천 방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주로 이제 암기 위주로 가고 그리고 11번부터 17번까지는 좀 이해를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총 14문항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유형 파트인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맨 처음에는 미군정기하 교수 요목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1, 2, 3, 4, 1, 2, 3, 4, 1차, 2차, 3차, 4차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순서대로 되어 있죠. 뭐예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두 번째 경험 중심 교육과정, 세 번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 네 번째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차, 6차, 뭐 5차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R&D 체제로 갔다라는 거, 6차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식의 가능성 그런 제도들이 생겼다는 거, 7차부터는 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7차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거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을 토파보기 부분에서 같이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 나면 우리가 과거에는 영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 시험 문제에서 주로 다루지는 않겠죠. 그런데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비교적 최근에도 어디에서 나요? 자유교육이라든가 항전주의의 사상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위기에 처한 미국의 교육을 한 번쯤 부활시키기 위해서 파이데이아 제안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껏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 기능주의적으로 아무리 직업교육을 강조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교양교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평생 교육에서도 강조하는 게 자유교양교육이에요. 누가? 포르가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파보기 부분에서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들러 그리고 피터스 그리고 허스트의 관점 요거는 더 깊이 있게 한번 붙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끌고 가고 유형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5차, 6차, 7차 그 다음에는 뭐야? 2007, 2009 그리고 2015에 이루어지기까지 총 바뀌는 걸 보면 우리가 11개의 교육과정이 우리 역사상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 1, 2, 3, 4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영교육과정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통합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었던 그 루틴대로 따라가면서 과거에는 놓치고 갔었던 부분 좀 붙여주고 과거에 알았었던 부분 있죠. 과거에 알았었던 부분이 문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14문제로 수용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49페이지죠. 4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패러다임, 3대 패러다임으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이 귀에 잘 안 붙고 좀 힘드셔요.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예요? 상반기가 좀 미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뭘로? 빨리 보충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래서 카페에서 교수님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상반기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하지만 충고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순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뭐예요? 듣다가 모르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 단기간에 빨리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7, 8월에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질질 끌려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지배하지 못해요. 나의 알맹이에 갖다 붙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쪽집게 강의라든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수험생이 거의 필패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모형 같은 경우 이건 3대 패러다임에 따라서 우리가 타타월스 아빠백 이렇게 해갖고 타일러 타바 워커 스킬백 그리고 아이즈너 그리고 파이나 갖다 붙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육사회학에서도 건드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애플의 4대 비판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제가 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시험 문제를 내면 제가 내는 패턴대로 시험 보는 분야가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5급 행정직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기본적으로 이거 채점이라는 거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애플과 파인나의 주요 관점, 어떤 기존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ICT 교육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의 터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또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어떠한 관점으로 정당화해봐라, 이런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깊이 있는 이해가 되는데, 5급 행정직 문제에서 애플도 건드리고 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어떤 새로운 생각을 반영하고 또 나름대로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논술에서는 건드리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분석해 갖고 이제 같이 살펴보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총 18문항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내용의 골간은 교육과정의 이해 파트는 맨 처음에 정말 좀 암기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3대 패러다임의 터에서 지향점 보고, 유형에서는 보면 총 몇 개? 7개를 알맹이로 붙인 다음에 문제로 바꿔주고, 그리고 개발 모형도 총 7개를 가지고 붙여주고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뼈대를 이렇게 딱 봐야 돼. 투시를 해줘야 돼요, 그 파트에 대해서. 그럼 5페이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너무너무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초등에 가서 적중을 해버리더라고. 가갖고 가끔가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대학에 있어서 그때 보면, 나 이거 빈말이 아니라 이거 그때 수험생들도 알 거예요. 대학에서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막 강의를 할 때 임용고사 보러 갈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자유교양교육 난다, 그거 전국적으로 찍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관련 연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우리의 교육과정이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른다. 창의 융합형 인재 정확히 써야 돼요, 여러분. 그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뼈대를 한번 투시해봐. 엑스레이 한번 싹 돌려볼까요? 총론 밑에 각 교과에 대한 게 뭐가 있어요? 강론이 있지. 강론이 가면 이게 학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과 교육과정 되는 거잖아요. 교과 교육과정. 그럼 교과 교육과정과 양대산맥이 뭐예요? 창체 4가지 활동이죠. 그죠? 이 창체 4가지 활동 언제 나왔어요? 2007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전에는 특별활동이랑 자적계행봉이라고 얘기하는 자율활동, 뭐 개발활동, 뭐 행사활동, 봉사활동, 적응활동이라고 얘기하는 5대 활동이 있었어요. 그걸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나온 게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하는 자율활동이 있고, 동아리활동이 있고,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죠. 그런 뼈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이거 예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건 뭐예요? 각종 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입학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학급 자체 활동이잖아. 그죠? 그런 거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붙여주자면 학교 특색. 학교 특색 사업이라는 게 있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장 이하 전 교직원들의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지도성과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체육 선생님이 있어. 그 학교에 간다. 그럼 특색 사업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건강 인증제 같은 거 엄청 많이 해. 이렇게 보여.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잖아요.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1% 미만이야. 어차피 교사가 힘들어서 막 이제 많이 하기가 힘들어. 근데 과학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 학교는 발명 교육을 특화시켜버려요. 국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되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시창자 활동이라는 걸 해요. 근데 전인적인 성장과 자아 실현, 또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정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체육 선생님들이 건강 인증제 하는 것도 뭐예요?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녹아 들어가서 특색 사업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이렇게. 이래. 요 파트에서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보면 좋은 얘기는 다 나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주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데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이건 시험 문제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문제에서 6대 핵심 역량을 물었는데 문제 자체가 좋아. 요런 패턴으로 난다면 우리 그대로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보세요. 김 교사가 진영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총론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의 특성과 관련지 한 가지씩 논의하시오. 여기서 보면 나머지 쭉 읽으면 다 뻘이고 맨 밑에 김 교사의 얘기가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두 가지 역량이 끌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숙한 거예요. 거기에서. 발표 시간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이거 뭐야? 의사소통이잖아. 의사소통 역량 우리 공부했어. 뭐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이잖아. 그죠? 바로 모여야 돼. 바로. 제가 추구하는 게 이 과정이 끝나면은 그 정도 갖다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19, 20이 안 나와. 아니면 막 헷갈려 거기서. 점수 날아가요.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남의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한 가지 끝나고 또 한 가지는 진영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꾸 의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관리 역량이잖아요. 자기관리 역량의 또 다른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지식정보 처리 역량 같은 게 문제 해결 역량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아내면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각각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지도 방안.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물어봐. 이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여기서 보면 먼저 진단을 해주고 먼저 진영이가 자기 생각과 감정의 표현에 서투르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외우고 암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깔아줍니다. 타인과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제공해 주거나 그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을 제공해 주고 여기서 토의토론을 갖다 붙여도 되고 협동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한 내용 앞에서 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갖다 붙여줘요. 사례를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들을 써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답변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기껏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도 앞에 과정을 생략하고 뒷부분에 뭐예요? 그냥 협동학습 갖다 붙이고 그냥 토의토론 갖다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다 감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것은.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다 뭐예요?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 뭐야? 그 뭐래? 그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지를 얘기해야지. 그죠? 우리나라 교육은 썩었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썩었냐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요 패턴을 잘 알아두세요. 여기선 패턴 플레이예요. 패턴 플레이. 진단을 하고 내가 공부한 개념을 진술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 붙여주는 거. 요거.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진영이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자기 주도성이 떨어진다. 이에 자기 관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요거 보면 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여줘. 이제 뭐야? 다양한 체험학습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 환경 수업적인 측면으로 가면 뭐가 좋아요? 프로젝트 학습 같은 거 굉장히 좋죠.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낼 건데 여러분 보면 거기에 물론 물채점을 하거나 그 매해 어떠한 그 시험 보고 나면 가채점 돌린 다음에 출제자가 올라가잖아. 질문 던지잖아. 이 정도 수준까지 이거 정답으로 인정합니까? 그러면은 제 취지는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답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고 딱 한 번 1시간 반에서 2시간 회의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점수로 바꾸는 작업들만 해주는 거예요. 채점 단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와 수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6대 핵심 역량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정확하게 문제에서 등장하는 그 학생이 부족한 역량이 뭔지 진단을 해주고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확히 붙여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진술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빈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모범 답안을 다 만들어 놨어. 여기에 문제는 눈 감아도 보이죠? 어떤 게 보여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6대 핵심 역량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자기관리 역량 쭉 쓸 수 있어야 되고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건 다 외웠단 말이야. 상반기에. 그죠? 그럼 모범 답안은 이런 패턴으로 써줘야 된다. 앞에 쭉 그 진술을 해주고 다양한 체험학습, 자기주도학습의 기회, 지식정보 처리 역량 같은 경우는 쭉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부족한 학생은 내용 진술을 해주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알려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등의 기회를 준다. 이런 방식으로. 그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앞에 똑같은 패턴 들어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이 좋아요? 발명 교육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기법으로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 창의성 개발 기법이 좋겠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물어봐. 창의성 중에서 우리가 유창성, 민감성이면 같은 개발 기법인 그거를 길러줄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시네틱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돌아가죠. 공부했던 걸 활용을 해줘야 돼.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은 쭉 이렇게 해준 다음에 보면은 다양한 문화체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스스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글쓰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의사소통 역량은 말 그대로 앞에 그것을 진술해 준 다음에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토론학습의 분위기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뭐 공동체 역량이 나오는데 이 문제 자체가 초등스러운 문제는 그 선생님이 범하고 있는 오류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진단하라고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가치 전달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에서 다 나와요. 보면 일정한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무엇을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NGO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서 사회적 활동의 가치를 느끼도록 한다.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봉사활동하면 여러분 어떤 활동을 많이 합니까? 지역사회 구호활동이라든가 일손돕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죠. 뭐 기간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거기에 봉사활동에 보면 영역별로 과거에는 어떠한 그 내용들이 있었겠죠. 요즘 다 기타 활동 비슷하게 이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1365 사이트에서 다 이제 연동이 돼요. 그래갖고 봉사활동이 또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패턴은 주로 2차에서 많이 쓰겠죠. 그죠? 1차에서 충분히 공부가 됐으면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을 2차에 가서 붙여주고 거기에 무슨 옷만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지역의 정책들을 입혀줘갖고 답안, 그러니까 말하는 패턴을 연습해갖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차 동시 대비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 이거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앞에 전진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꼭 써야 되고 다음은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기에서 보면 딱딱 끊어봐 한번. 네 가지 요소 들어가게. 첫 번째 요소 뭐예요? 뭐예요? 인문학적 소양. 두 번째는 과학적 창의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은 문제 해결. 실생활 속의 문제 해결과 관련지어서요. 우리 중액교육과정이 출제가 됐지만 사실 보면 사회적인 요구를 잘 수용해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서 뭐 중심부에 무엇을 두고 주변부를 어떻게 두어서 개통학습을 할 것이냐 중액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게 트렌드를 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무슨 교육이 주로 이제 됐어요? 스팅 교육이었어요. 스팅 교육이 막 빅히트해요. 제가 재작년까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은 대학원 강의라면 옆에서 그 스팀 교육, 그 뭐 고급 과정, 뭐 중급 과정 이렇게 해갖고선 계속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게 비슷한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 무엇으로 바뀌어요? 메이커 교육이에요. 요즘에 메이커 교육.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실천적인 활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을 실행하는 좋은 방안으로서 스팀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이 수험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막 이런 예시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통합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광역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광역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경험 중심에서 중액형의 한 가지의 형태가 되잖아요. 예시를 들면 광역 교육 과정은 과거의 예시는 어떤 예시가 나와요? 물화생지에 합쳐가지고선 과학이라는 예시가 나오잖아요. 광역 교육 과정의 예시가. 그러면 그것이 2015로 왔을 때는 뭐가 된다? 우리가 공통 과목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런 게 되잖아요. 공통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놓고 보면 7차에서는 10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는 선택 중심으로 돌리자라는 게 아이템이었어요. 미국은 12개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5에서 보면은 공통 과목이 몇 개? 총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국영수의 필수 뭐야? 국사 갖다 붙고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붙는단 말이야. 나머지는 선택 중심. 그래서 교과 내용 심화든지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거 이것이 무엇? 학점제와 관련돼서 일정 학점이 되면은 졸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예시로 들을 때 과거의 물화생지가 합쳐져 갖고 과학 뭐 정치, 경제, 문화가 합쳐져 갖고 사회 요런 예시가 들면 광역형이고요. 근데 과거 예시를 들겠어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김 교사라든가 이 교사가 나와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예를 들겠죠. 그러면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움직이는 지구라든가 환경과 인간이라든가 이러한 주제가 통합적으로 던져지면서 여러 가지 물화생지가 갖다가 붙어버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보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양한 보기 현대 지금 우리 교육과정과 관련된 보기를 머릿속에 떠올려갖고 딱 봤을 때 교과 중심 뭐 과거에는 헉슬리가 나와서 1920년대에 이게 미국에 정착되고 이러한 썰 같은 것이 이제 나와 그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런 어떠한 비교 증거가 없다면 내용을 딱 봤을 때 아, 요게 광역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문제로 다뤄보고 좀 유연한 사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어떠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면서 이제 약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마주했던 그 눈빛이 아니야 또. 그 눈빛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초롱초롱했었던 눈빛이 지금 약간 탁해졌어요. 여러분 제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맘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수험생들의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할 때는 정말 그게 보여요.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어. 그럼 뭐요? 눈빛이 이렇게 빛을 잃어. 빛을 잃어. 잠깐 쉬었다 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쉬었다 가겠습니다.